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한다.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 회계사가 받아가는 거예요. 회계사가 이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회계 감사와 세무 업무와 경영 자문인데요. 회계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사 회계학 과목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면,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활동을 하잖아요.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지금 내 재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건 얼마고,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.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, 그 재무제표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. 그럼 회계사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것을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에 무언가 이익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줄이거나 아니면 횡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했는지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을 회계감사 업무라고 하고요. 회계사의 전체 업무의 한 60% 이상이 이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. 저도 처음에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을 때 감사팀부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계감사 업무를 첫 번째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, 기업을 하게 되면요, 기업이 운영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죠. 그래서 법인세라고 해요. 기업이 내는 세금을.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뭐 신고 업무, 그다음에 계산해 주는 업무,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고요. 기장 대리라고 하는데,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컨설팅, 어떻게 하면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냐, 탈세가 아니에요. 절세를 할 수 있는지. 그다음에 이제 요 개인들도요, 회계사가 꼭 기업만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. 소득세를 내게 돼요. 그래서 요 소득세 업무.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언가 물건을 사게 되면요, 10만 원짜리면 만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죠.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들, 이런 업무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. 뭐 회계감사 업무가요, 좀 일은 빡세요.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에 비해서 받는 수당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감사피가 크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상대적으로 세무 업무는요,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업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뭐 상속세 같은 거, 이런 거 컨설팅 한번 하게 되면요,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한 12조 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에 이 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한다. 그러면 제 생각에 1조 2천억 정도가 신고 피가 될 것 같거든요. 그걸 이제 회계사가 받아가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좀 돈이 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경영자문 업무는 뭐냐면, 회계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할 때, 여러분들 인수합병이라고 들어봤죠? M&A. 그래서 이 M&A를 할 때 여러 가지 가격 협상들을 해야 돼요. 그 가격 협상들을 할 때 기업의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.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는데, 재무와 주로 관련된 기업의 컨설팅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이 있어요. 이 학원이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업무도 하게 돼요, 회계사들이. 그래서 단순하게 요 회계감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. 뭐 제가 해본 업무들은 뭐 이런 업무들도 있어요. 국가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또는 여러 가지 비영리 법인한테 돈을 준다. 그럼 그 돈을 어떤 규정에 맞게 잘 썼는지 회계사가 보고서를 써주고, 그것에 대한 돈을 받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반덤핑 업무라고 해서 뭐 반덤핑과 관련된 국제적인 제소를 받았을 때 그 제소를 이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. 옛날에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거 말고도요, 제가 안 해본 업무가 엄청 많을 테니까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엄청 많습니다. 기타 업무들이.